이번 1P115부 챕터에서 엄청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챕터는 하치노코에서 샤키가 납치되고 돈말린이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범인은 사실 록스 해적단 내부의 오초쿠나는 배신자였지만 하치노코의 누구도 이 배신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샤키 납치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고 경제가 몇 주 동안 멈췄다고 할 정도로 글로리오사는 슬픔과 절망에 울부짖었어요. 로저는 너무 분노해서 맨손하울 신문을 찢어버리며 정의를 맹세했고 레일리는 샤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극도로 걱정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38년 전 성 피거랜드 갈링이 갓 벨리로 돌아왔던 회상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붉은 머리 여인을 만나는데 그녀는 그에게 쌍둥이 아들 샹크스와 샴록을 소개해요. 갈링은 그들을 귀엽다고 하지만 곧 그 여인에게 갓 벨리가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도구를 꺼내 여인을 찌르고 해군 전함들이 섬에 도착합니다. 갈링은 이미 그녀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분명히 밝히고 토너먼트에서 이기면 그녀가 자신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해군들은 민간인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모든 출구를 막기 시작합니다. 그 해군들 중에는 아주 젊은 몽피디 드래곤이 있었는데 챕터에서는 그를 미래의 혁명군 리더이자 루피의 아버지라고 명시합니다. 드래곤은 사람들을 죽이는 대신 진정제를 사용하는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였죠. 그는 상관에게 이 임무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만 명령의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즉시 제지당합니다. 여기서 이미 해군 시스템에 대한 그의 미래 반랑의 씨앗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니가 토너먼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노예선이 갓 벨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반코프는 다른 노예들이 투지를 잃은 것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고 쿠마는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저항의 불꽃이 남아있다는 것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동시에 젊은 모건이 사이퍼폴 정보부에 자신이 놀라운 정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는 그들에게 돈을 받고 이 이야기를 묻으려 하지만 그들이 대신 그를 지워버리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모든 것을 하치노세우에 유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세계 최고의 뉴스버드의 탄생이자 진실을 퍼뜨리려는 그의 결심입니다. 전 세계 해적들은 샤키가 토너먼트의 최고 상품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갓 벨리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빅맘은 자식들을 위한 상품으로 악마의 열매를 눈여겨보고 키도에게 흥미로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록스, 로저, 심지어 가프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이 모두 이 섬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갓벨리로 가는 길에 록스는 세계 정부의 명령을 받은 헤럴드 선박에 의해 저지당하지만 록스는 그들을 따로 불러 개인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서 우리는 록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록스는 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의 이름에는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데비 디 자백이며 그는 세계 정부에 의해 사냥당해온 비밀스러운 데비 일족의 일원입니다. 이 일족은 전설적인 해적 데비 디 존스의 후손이며 지하 세계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훨씬 더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록스는 선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샤키를 구하기 위해 갓벨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안전을 위해 데비 일족과 함께 숨기려고 고향인 갓벨리로 미리 보냈습니다. 그의 진짜 임무는 이 원주민 사냥 대회가 섬을 파괴하기 전에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헤럴드는 록스에 합류하기를 거부하지만 그가 가는 이유에 대한 이 진실을 들은 후 헤럴드는 록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고의로 그들의 경쟁을 포기합니다. 이것은 세계 정부 선박이 헤럴드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두 남자 사이에 존경과 우정을 보여줍니다. 갓벨리 토너먼트가 시작되고 그것은 정말 끔찍합니다. 사회자는 쿠마의 회상에서 암시되었던 것들을 포함하여 희귀한 악마의 열매들을 상품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샤키를 메인 이벤트로 데려옵니다. 그녀는 쿠지 코스튬을 입고 있으며 납치된 이후로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역겨운 부분입니다. 우승자는 샤키가 자신의 아내가 될지 노예가 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객석의 철룡인들은 흥분으로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링, 젊은 서머스, 그리고 긴 머리의 군코를 포함한 간 나이트를 봅니다. 쿠마의 회상에서 보았던 도구를 가진 마미아르 가문의 그 소녀도 군코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귀족들은 그녀를 셰퍼드 가문을 위해 얻으면 내 개인 노예가 될 거야 와 같은 역겨운 내기를 하지만 갈링은 그녀는 내 아내다 라고 선언하며 그들 모두를 제압합니다. 이 모든 토너먼트가 처음부터 그가 이기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드래곤은 강렬한 흔적을 따라 한 집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붉은 머리 여인 샹크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샴록의 어머니가 겨우 살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속삭입니다. 내 아이들을 이 섬에서 데려가줘. 그가 아이들을 갖게 하지 마. 이것이 드래곤이 해군을 떠나 혁명군 리더가 되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섬의 다른 곳에서는 어린 티치가 어머니와 함께 우리의 수갑이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블랙비어드의 끝없는 욕망과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그의 추진력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챕터는 사회자의 이 충격적인 발표로 끝납니다.
그는 모든 천룡인들에게 버커니어 일족 외에 800년 만에 재발견된 또 다른 초희귀 토끼 대비 일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군중은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 긴장감 있게 만들기 위해 다음 주에는 휴재가 없어서 바로 다음 챕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챕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분석해 볼게요. 데비 D 자백의 폭로는 록스라는 캐릭터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그는 세계 정부가 그렸던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가족을 구하려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헤럴드가 친구의 임무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들의 경쟁을 포기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데비 D 존스와의 연결은 그 오래된 바다 전설을 실제 혈통 역사로 바꾸며 이는 블랙비어드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달 옆에서 울고 있는 어린 티치의 이미지를 기억하시나요? 이제 우리는 갈링이 달을 상징하는 캐릭터이며 티치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시작되는 이 토너먼트를 조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드래곤이 아기 샹크스를 갓벨리 보물 상자 중 하나에 숨겨 구했을 가능성에 대한 이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로저가 나중에 그를 찾는 방식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그 상자들에서 악마의 열매를 얻었다면 해군을 떠난 후 그의 엄청난 힘 증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보물 상자들 말인데 갓벨리에는 총 6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개는 푸른 용 열매와 발바닥 열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둘 다 신급 능력입니다. 나머지 4개는 여전히 미스테리이며 이는 미래의 폭로를 예고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토너먼트로 위장되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혈통을 포획하고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원주민 사냥대회였습니다. 진짜 보물은 금이나 악마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딕랜드와 같은 위험한 혈통을 지닌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설정은 드래곤 대 갈링의 첫 번째 주요 대결에 완벽합니다. 드래곤은 아이들을 사냥하고 드래곤은 그들을 구하려고 하며 우리는 드래곤이 현재 시간대에서 간 나이츠를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드래곤과 쉔크스 사이에도 흥미로운 유사점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개인적인 상실 후에 결국 세계 정부에 등을 돌립니다. 둘 다 루피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제 우리는 드래곤이 아기 쉔크스를 구했을 가능성을 보는데 이는 쉔크스가 나중에 드래곤의 아들 루피를 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드래곤이 시스템에 대항하는 첫 번째 큰 움직임을 보게 될 것 같아요. 록스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이 토너먼트를 망칠 것이고 우리는 갓벨리가 지도에서 사라진 진짜 원인을 마침내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댓글에 여러분의 이론을 남겨주세요. 드래곤의 구출 계획이 그 보물 상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머지 4개의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16의 배수 패턴을 기반으로 160화에서 이무가 등장할까요? 이 분석이 여러분을 흥분시켰다면